노년 건강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나이에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20대의 활기 넘치는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작동해온 낡은 엔진은 계속해서 혹사당하면 분명히 고장 날 것입니다. 75세가 넘으면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 원칙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78세 한 회장님이 응급으로 실려오셨습니다. 그는 원래 이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 방식에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고 주말에는 배낭을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도 한 회장님은 반바지를 입고 탄탄한 종아리를 자랑스럽게 뽐냈습니다. 그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중 넋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재빨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심장이 쇼크 상태에 빠졌고 넘어지면서 고관절에 복합골절까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한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억울함에 북받쳐 울음을 퍼뜨리셨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뭘 잘못 살았나요? 남들이 술 마실 때 저는 운동했고 남들이 잠잘 때 저는 걸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저에게 닥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불운한 사고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회장님은 70대 몸으로 20대처럼 운동했기 때문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0년 된 클래식카가 있는데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외관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하지만 엔진 내부는 어떨까요? 부품들은 낡았고 고무 패킹은 닳았으며 엔진의 탄력은 저하되었습니다. 만약 이 차를 고속도로로 몰고 나가 시속 150km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관이 아무리 깨끗해도 엔진은 즉시 폭발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의 심장, 혈관, 뼈, 근육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심장은 가죽 주머니처럼 단단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뼈는 구멍이 마른 스펀지 같은 구조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거나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몸이라는 엔진의 상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몸에 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즉시 중단해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튼튼하게 작동시키는 진정한 운동법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아니면 자녀나 손주들을 불러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오늘 내용을 숙지하시면 향후 20년간 1억 원의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지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운동은 7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당장 멈춰주세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이것은 돈을 절약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규칙입니다. 한 회장님은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하는 것이 저를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표 첫째, 여러분이 즉시 멈춰야 할 것은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하는 조깅입니다. 별표 많은 노인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헐떡거려야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배운 상식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장은 젊었을 때는 고무공처럼 부드럽습니다. 피가 들어오면 늘어나고 피를 힘차게 뿜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를 심장 경직도 증가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조깅을 하고 심박수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뻣뻣해진 심장은 빨리 뛰기만 할 뿐 충분한 피를 받아들이고 뿜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허혈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심장이 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평소처럼 뛰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하나의 기준만 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친구와 산책하며 어제 본 영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약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렵다면 즉시 멈추세요.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강요하는 고문입니다. 별표 둘째는 등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산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한 회장님도 하산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는 힘들어서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마음이 편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져 더 빨리 걷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돌멩이처럼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 4배에 달합니다. 60kg인 사람이 하산할 때 무릎은 200kg이 넘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낡고 다른 타이어로 무거운 짐을 실은 트럭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넘어질 위험입니다. 70세 이후에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면 그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위험성 때문에 사망의 초대장에 비유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2년 이내 사망률이 70%를 넘습니다. 이 비율은 암보다도 높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근육이 소실되고 폐렴과 욕창이 발생하며 결국 폐혈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 정상 정복의 야망은 버리세요. 꼭 가야 한다면 차를 타고 산기슭까지 가서 평평한 둘레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트레킹을 할 때는 항상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팔로 분산시키세요. 별표 셋째.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냉수 목욕이나 냉수 수영입니다. 별표 TV에서 가끔 건강 비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계곡물에 몸을 담그거나 냉수 목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그 행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더운 날 찬물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힐 때 냉수 쇼크라는 반응이 발생합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갑자기 수축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에 흐르는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치솟을 것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 목욕탕의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오는 노인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수온은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공공 수영장에는 보통 수온 조절 풀이나 온수 풀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속을 천천히 걸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조깅, 하산, 냉수 수영. 이것들은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부분에서 다룰 다음 세 가지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헬스, 골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빨리 공유해 주세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퍼집니다. 네, 그럼 다음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위험하고 교묘한 운동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깅이나 등산은 힘들어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재미있거나 몸이 더 좋아지는 느낌을 주어 멈추고 싶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여러분을 더 큰 함정으로 밀어넣습니다. 별표 넷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숨을 참는 근력 운동입니다. 별표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근육은 재산이다 라는 생각으로 헬스장에 갑니다. 그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힘을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 올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하고 숨을 참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발사해봐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숨을 참으면 복압이 올라가 힘을 쓰기 쉬워지지만 바로 그 순간 혈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인 사람도 숨을 참고 힘을 쓰는 순간 200, 250까지 즉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낡고 약해진 뇌혈관에 압력을 가하는 압력솥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들은 즉시 혈관이 터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회장님의 친구 중 한 분은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셨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다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근력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숨을 참지 않으면 됩니다. 힘을 쓸 때, 즉 역기를 들어 올릴 때 후 하고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기도를 열어두면 혈압은 절대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무게에 욕심내지 말고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세요. 우리는 보디빌더가 아닙니다. 별표 다섯째는 쉬지 않고 1시간 이상 계속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별표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앉아 한두 시간 동안 페달을 계속 밟으면 회음부, 즉 우리 엉덩이 사이의 중요한 부위가 압박을 받습니다. 이 부위에는 고속도로처럼 하체로 내려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장이 이 고속도로를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호스를 밟으면 물이 나오지 않듯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이 압박을 받습니다. 남성은 전립선이 손상될 수 있고 여성은 요실금이나 심한 골반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림이 발생하는데 이를 운동 효과로 착각하고 계속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30분 타고 5분은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막혔던 혈관들이 다시 순환할 시간을 주세요. 별표 여섯째이자 마지막은 골프 스윙 시 과도한 몸통 회전입니다. 별표 골프를 치는 노인분들, 비거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골프 스윙은 척추를 비트는 운동입니다. 젊은 사람의 척추는 젖은 수검 같아서 비틀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척추는 골다공증으로 속이 텅 빈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갑자기 강하게 비틀면 척추뼈가 금이 가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가 부러져도 처음에는 허리가 조금 아픈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파스를 붙이고 다시 골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지면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듭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내려앉아 폐와 위를 압박합니다. 숨쉬기 어렵고 소화불량이 생기며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척추골절 환자의 5년임에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골프를 즐기되 스윙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허리를 강하게 비트는 대신 팔로 부드럽게 치세요. 친구들에게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다가 남은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운동, 조깅, 하산, 냉수 목욕, 숨 참는 중량 운동, 장시간 자전거, 풀스윙 골프. 75세 이상 노인에게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자 고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며 물으실 겁니다. 그럼 숨만 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회장님도 저에게 똑같이 화를 내며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한 회장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운동하셨고 지금은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는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이나 공원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75세 전용 생존 운동 루틴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도 다음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더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정한 해결책으로 함께 가보시죠. 처음에 한 회장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운동하면 효과가 있나요?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3개월 만에 그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유지시켜 줄 매일 4단계 생존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별표 첫째, 아침 7시 워밍업 단계입니다. 별표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밤새 쉬었던 심장에 갑자기 시동을 거는 것은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간 시간을 보내세요. 발목을 들고 접고 기지개를 켜고 무릎을 접어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이것이 엔진을 예열하는 방법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건강 상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별표 둘째, 오전 10시 안전 운전 단계입니다. 별표 아침 식사 후 음식이 소화된 후에 평평한 길을 걸으세요. 경사로나 언덕길은 피하세요.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린 공원이 더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언급했던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흥얼거릴 수 있는 속도로 30분 정도 걸으세요. 별표 셋째, 오후 3시 엔진 관리 단계입니다. 별표 집에서 의자에 앉아 밴드 운동을 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상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5,000원짜리 고무 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밴드를 당기거나 발에 걸고 밀어내세요. 당길 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혈압 상승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육을 만드세요. 별표 넷째, 저녁 7시 에너지 재충전 단계입니다. 별표 동네 수영장 온수풀에서 물속을 걸으세요. 물의 부력이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느라 고생한 무릎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물의 저항력 덕분에 물속 걷기 운동 효과는 육상보다 2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회장님이 실천한 루틴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관절도 다치지 않으며 심장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자주 묻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들까지 알아야 완벽해집니다. 별표 첫 번째 질문.
의사 선생님, 걷다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이게 운동 효과인가요? 별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짜 위험 통증과 진짜 위험 통증입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앞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으면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척추관 협착증의 신호입니다. 카트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상태는 불편할 뿐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걷다가 다리가 아프고 멈춰도 계속 아프거나 다리가 시린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진짜 위험입니다. 그것은 말초동맥 질환으로 다리 혈관이 심각하게 막혔다는 뜻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신장혈관과 뇌혈관도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심장내과나 혈관외과로 가야 합니다. 별표 두 번째 질문.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별표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미형 체형으로 의학적으로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의 사망률은 일반 비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내장 지방이 쌓인 것으로 내장 지방은 염증 공장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밥양을 줄이지 말고 단백질을 늘리세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을 보충하세요. 별표 세 번째 질문. 비싼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될까요? 별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십만 원을 들여 장비를 사는 것보다 대학병원에 가서 심폐운동부하 검사, CPT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의 심장이 어떤 강도에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안전한 한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용량을 정확히 알고 운동하는 것이 비싼 신발 한 켤레보다 1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혹독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루틴과 지식은 그리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이 안전한 루틴을 시작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을 30년 습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댓글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제 건강을 되찾은 한 회장님의 모습과 함께 여러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퇴원 1주년 기념으로 한 회장님이 재진을 오셨을 때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터질 듯한 탄탄한 종아리를 뽐내거나 땀 냄새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우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회장님은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늙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손녀의 손을 잡고 평평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제 두 다리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운동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회장님은 더 이상 힘겹게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조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그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몸을 이기려던 고집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아끼는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오랫동안 공유해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별표 첫째, 75세가 넘으면 운동은 혹독한 훈련이 아닙니다. 별표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강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속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황금률입니다. 별표 둘째,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별표 비싼 등산복과 울퉁불퉁한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이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별표 셋째.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별표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건강해지려고 무거운 엿기를 들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는 친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의사인 저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이별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건강한 노년을 향한 여러분의 길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베트남 노년 건강 주치의입니다.